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에브즈 받치기 TV입니다만 처음으로 우리말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몬다연필 카페입니다. 거기 몬다연필 분들한테 오늘은 여러 가지 조선학교에 관련한 이야기를 질문해보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하시는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전국 각지를 자전거로 걸어 다니신 김선민 형 씨. 안녕하세요. 자전거 일주 김선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번역가이시면서 출판사 하시는 사무국의 전미연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간단히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 자기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직업도 직업 같은 것도 간단히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반갑습니다. 저는 남쪽에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전임 일꾼으로 그게 직업이고, 우리 학교랑 인연을 맺은 것은 영화 우리 학교 김명준 감독의 우리 학교 팬클럽을 제가 인터넷 상에서 만들게 되어서 그렇게 인연을 맺고, 또 몽당연필 만들어지면서 몽당연필 회원도 하고 있고, 김선민입니다. 박수. 뭐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네. 되게 여러 가지. 나머지는 직업은 아니죠. 뭐 큰아이가 고3, 둘째 아이가 고1, 딸 아들의 보호자입니다. 네, 저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명함을 여러 개 가지고 있네요. 제가 일단 몽당연필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품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역 일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몽당연필은 사실 몽당연필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맞아요. 네, 몽당연필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좋은 일을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직업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소민 형은 네. 11년 전입니까? 12년 전에 되는 거. 그 영화 우리 학교. 12년 전에 12년 처음 전이죠? 세상에 나왔고, 그렇죠. 한국에서 개봉한 것은 11년 전, 11년 전. 부산 영화제는 12년 전. 조선학교를 알게 된 것은 그것이 계기였습니까? 뭐 학생 시기에 통일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들과 뭐 그냥 뭐 조총련이 운영하는 뭐 빨갱이 학교가 있다, 뭐 이 정도 인식. 뭐 통일운동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남북 해외가 3자가 함께 통일운동을 해야만 조국이 통일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뭐 우리의 운동 방침이었기 때문에 뭐 동포들과 함께 운동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해외 동포라는 범주에 조총련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뭐 미주 동포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동포들, 아니면 사할리. 뭐 아니면 한통련이나 뭐 예, 이런 조직들은 제일 동포라도 한통령. 그런 정도는 뭐 머릿속에 있었지만, 조총련과 함께 통일운동한다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를 처음 보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뭐 그것은 감동받아서 울었던 것도 있지만, 뭐 반성해서 내가 통일운동을, 저도 우리 조선학교의 교원들처럼 20대에는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통일운동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그런 반성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활동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 우리 학교가 개봉이 되어서 한국에서 약 10만 명 왔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2년째가 되는데 우리 학교 팬 카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책임자 하시는 건가? 최초의 책임자였고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하다가
10년이 됐을 때 작년에 네. 다시 제가 맡게 되어서 다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없군요 거기에. 그렇다고 책임자를 할 봐야죠. 네. 거기에 나는 그 모임에 참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늘색 심포니도 해줬고 네. 골치다를 또 해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멤버들은 그 11년 전에 만나게 된 멤버들이 계속 있는 건가? 오, 그렇죠.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네. 저도 12년 전이니까 36살에 만났는데 지금 48이 되었고 그때 25살이었는데 아. 지금 37살인 아. 친구도 있고 아. 그때 18살 고급부 2학년인 남학생이 있었는데 뭐 홋카이도 우리 학교에 전학을 가겠다라고 아버지 심지어 그것은 그 학생의 보호자들도 다 동의를 하고 정말 홋카이도 우리 학교에 문의를 했었어요. 네. 뭐 우리 아이를 홋카이도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관계자들이 말렸죠. 네. 아무래도 이 남쪽에서 네. 태어났으니까. 네. 갑자기 그거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아이 둘의 아빠가 되어서 삿포로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 친구는 이제 그런 마음, 홋카이도 우리 학교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12년 동안 계속 학교와 이제 연계를 맺고 결국에 그 결혼해서 홋카이도 삿포로 네. 홋카이도 조선학교 우리 학교 근처에 네. 살고 있어요. 결국에 뭐 전학 입학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소원 이뤘죠. 뭐 아이를 이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지금이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일단 몇 년 동안 2년간 조선학교 다니다가 또 여기 한국 들어왔어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유학도 점점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12년이면 그런 시대도 많이 변하죠. 미혼 누나는 그 몸단 연필의 활동에 뭐 참여하게 된 계기, 조선학교 알게 된 계기 그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몽당연필에 처음 가입을 한 거는 2013년도예요, 저는. 그런데 조선학교를 알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지금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제일동포 2세인 박기석 선생님이 일본 말로 쓴 모크라노 하타 우리들의 깃발이라는 책을 아는 어떤 일본인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2011년도에 읽었죠. 그러니까 3권짜리 소설이었는데 도쿄 중고가 도립 시절이 있었잖아요. 1949년도부터 한 6년, 5년 이 정도. 그 시기에 그 학교를 다녔던 작가 선생님이 쓰신 소설이에요. 그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 근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학교에 대한 존재도 전혀 몰랐었고 그런 학교가 지금도 일본에 있다는 거를 알고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서 작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답장이 왔죠. 이제 찾아오라고. 그래서 2012년도죠. 2012년도 1월 달에 요코하마로 갔어요. 그 선생님이 요코하마에 사시는데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선생님하고 나눴는데 제가 일정을 2박 3일 일정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마지막 날 돌아오기 직전에 선생님께 이 소설을 우리말로 옮겨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읽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못 믿어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그 한 챕터를 번역을 해서 선생님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보시는 원고를 수정을 해주시면 그 사이에 저는 그 다음 챕터를 번역을 해서 보내고 그런 작업을 일주일에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1년 반 동안 걸려서 3권을 다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본으로 나온 책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몰랐습니다. 네, 몰랐었고 그리고 선생님은 일본말로 쓰면서 그 학창 시절의 추억들을 생각을 했는데 매주 자기가 쓴 그 일본말로 된 주인공들이 우리말을 하는 주인공들로 다시 찾아오는 네.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2권 정도 끝났을 때 저를 데리고 도쿄 중고를 가주셨어요. 이제 학교 배경이 전체적인 소설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학교를 전부 다 일본 경찰들이 에워쌌을 때 그 주조역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역에서부터 학교까지 들어오는 길, 그다음에 학교에 예전에 여기에 일본 무기고 창고가 있었고 이쪽이 기숙사가 있었던 자리고 여기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다 허물고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사랑인 여자친구랑 앉아 있었던 스탠드가 여기다 이런 추억. 그러니까 저한테는 실제로 보지 못했었던 소설 배경을 그때 가서 선생님하고 직접 봤어요. 그리고 동포들이 많이 살았었던 그 아라카와 지역, 또 아카바네 전차 있죠. 전차를 타고 실제로 국어 강습소가 있었던 자리에도 가보고, 그 아라카와 조련 초등학교가 있었던 그 자리에도 가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한테 그게 정말로 한 70여 년 전, 60년 이 정도 되죠. 그게 전부 다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에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느냐. 반대로? 네, 거꾸로요. 거꾸로요. 거꾸로 저한테. 그래서 저는 모르는 단체라고 그랬더니 권혜요 씨가 하는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있다.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제일 동포에게 몽당연필을 소개를 받고 들어오게 됐어요. 와. 네. 첫 학교가 네, 도쿄 조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갔었던 조선학교는 첫 번째가 도쿄 중고. 오, 너무 세게 시작한다. 세게 시작했죠. 초급부터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왜 놀랬냐면 도쿄 중고를 가니까 학교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거 학생 수도 많고. 학생도 많고. 네. 그리고 제가 상상했었던 조선학교 그 작은 학교가 아니어서 놀랬어요. 그리고 한때 굉장히 많을 때는 몇천 명 이상이 학교를 다녔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근데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몽당연필에 들어왔고 그 다음 해인 2014년도가 히로시마로 소풍을 간 날이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교류를 시작한 거는 그 2014년도 히로시마 소풍.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몽당연필의 식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혹시 몽당연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에서 2011년에 그 동일본 집안에 대진제가 있어서 일본에 있는 도호쿠, 후쿠시마 그리고 이바라기 여기에 있는 동포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조선학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학교는 많이 보조를 받는데 거기에 있는 조선학교 아이들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또 스로서 한국에서 조선학교를 그 지진 피해 지원을 하자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이 몽당연필이고 현재까지 계속되어 있고 해마다 일본에 와서 콘서트를 하고 학교 방문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몽당연필 카페가 이제 모레이면은 이사 가기로 되어 있어서 오늘 마지막 촬영이 날이기 때문에 좀 그런 뜻에서는 많이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두 분이 많이 조선학교를 또 다녀보셨기 때문에 좀 퀴즈를 좀 내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조선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큰일 났다. 조선학교 문제만 아니라 제일 동포 질문도 하겠습니다. 퀴즈 왕!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야. 어떤 퀴즈 하면 좋은지 좀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포들이 가장 많은 곳은 오사카인데 두 번째는 도쿄인데 세 번째는 어느 형인가? 세 번째 세 번째 동포들이 많은 형은 어딘가? 설명됩니까? 예. 효고형. 오, 정답입니다. 효고형. 오. 왜 효고라고 알아? 효고에 소풍을 네. 갔다 왔지. 예. 몇 주 전, 며칠 전에 예. 뭐 덕분에 들은 이야기가 많지요. 효고현에서 들은 이야기. 아, 들었습니까? 네, 많이. 그 이야기. 아, 진짜. 아 근데 저는 예. 그 이야기 전에 네. 그 한신 교육투쟁이 효고에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동포들이 모인 숫자가 아주 굉장히 많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때 생각을 해서 역시 그 4.24 교육투쟁을 했었던 지역이니까 역시 동포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어디인가 아십니까? 효고현 다음으로 많은데 그냥 순서대로 하면 나고야 아이치죠. 아이치. 아이치. 대충. 네, 그렇죠. 예, 대충. 그러니까 아이치가 내에서의 효고인가 모르죠. 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많은지가 좀 나도 제일 톤포인트 저도 아이치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효고형 정상에 가서한테 어느 쪽이 많은가 아이치 효고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도 알게 되었는데 네. 아이치 동포한테 물어보면 아이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겠어요. 이거 정확히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정확히 알아봅시다. 예, 그럼 나중에 아이치 동포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면 어떡해?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동포들의 예술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국단은 하나입니다. 근데 집안 조선 가무단은 몇 개 있는데 그 이름을 다 쓰시오. 에? 이거 제일 동포들의 질문 하나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지 어떤지. 도쿄는 가국단이 있으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일본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저도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맞는데. 그러면 좀 봐봅시다. 히로시마도 있구나. 히로시마, 효고, 규슈,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교토. 예. 규슈, 아이치, 효고, 오사카, 교토. 맞는 것은 효고, 오사카, 교토 맞습니다. 효고, 오사카, 교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도쿄 있습니다. 히로시마 있습니다. 네, 후쿠오카 있습니다. 예. 근데 규슈는 없습니다. 후쿠오카를 착각했구나. 예. 1, 2, 3. 그래서 하나 여기 없는 것이 아이치 아니고 도카이 가무다. 도카이. 들어본 적 있죠? 도카이. 역시 예. 제가 음악 예술은 좀 싫어해요. 괜히 자전거를 탄 게 아니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예, 그렇죠. 가무다? 예. 가무다는 7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소풍 가면서도 만난 가무단 친구들 있죠? 있어요. 예. 후쿠오카 후쿠오카도 가무다, 왔고, 히로시마, 히로시마도. 효고 가무단도 효고. 만났고 도카이 가무다는 아직 안 만난 거 같아요. 예. 그래도 이거 제일 동포들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주관식이에요. 알면은 손을 들고 네.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을 말해주세요. 예. 어린. 제목이 제목을. 다시 조금만 더 예. 들려주세요. 다음은 미연 누나의 답을 제목을 보겠습니다. 어린 너희들에게? 뭔가 비슷한 건데? 랄랄랄랄라 어서 커서 랄라. 아니 노래는 나 이거 노래는 잘하는데. 이거 며칠 전에도 불렀는데 그래. 제목이 모르겠어. 예, 제목을 모르 노래를 아는데 제목을 제목을 모른다. 예. 어린 주인공들.
어린 너희들에게라니. 어린 주인공을. 어린 주인공들에게. 주인공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써놔야 되겠다. 진짜. 하나 공부됐죠. 어린 주인공. 주인공들에게. 다음 가겠습니다. 네. 손 빨리 올린 쪽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저고리! 네. 선배요. 네? 이거? 어? 진짜? 예? 저골이 아니었어? 저골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보시라. 우리를 보시라으면 이거 정말 영화 우리 학교 멜카페 김현준 감독 괜찮습니까 이거? 너무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노래가 버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들은 건 좀 약간 빠른 거예요. 전주는 좀 다르지만 예. 네, 맞아요. 네. 아, 이거 괜찮을까? 이거 다음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다 했습니까? 그럼요. 더 갑자기 제목을 모를 뿐이지. 그러면 제목을 몰라도 무슨 노래인가를 답하면은 정답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보네 또 이거. 이거 처음 이런 들어요. 노래는? 어디인가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성대 노래.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지 않아요. 아니죠. 네. 들어보세요. 조성대 노래 아니에요? 에? 조성대 노래. 오! 아 정답입니다. 조선대학교의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정원 여러분 제가 이거 억지로 찾아드린 건 아니고요. 자 우연히 정말 우연히. 우리가 부르니까. 네, 우리가 우연히 한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은 퀴즈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렵죠. 부끄럽습니다. 근데 더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많이 다녀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억에 남는 일 이제까지 그런 거 조금 있으면은 뭐 인상에 이때가 인상 남아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지금까지 갔던 학교 중에 가장 기억에 계속 오래 남아 있는 학교가 시코쿠 초급 학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시코쿠 초급 학교는 2014년도에 히로시마 소풍을 갔던 때에 돌아오는 날 저희가 잠깐 학교에 들렸었던 학교인데 사실은 저는 그보다 한 달 전에 먼저 갔다 왔어요 거기를. 근데 그때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저에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춤을 막 추면서 말춤을 추면서 보여줬는데 그날이 그 운동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어가지고 전교생이 나와서 운동장에 풀을 뽑는 거예요. 교원 선생님하고 같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가. 큰 운동장. 네, 학교 운동장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풀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려면 이제 거기 있는 풀들을 다 뽑아야 되는데 근데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다 모이면 시코쿠 초중급 학교이기 때문에 중학교 언니 오빠들 그다음에 초급부 아이들 해가지고 12명인가 13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중학교 중급부 학생들에게 뭐를 이렇게 이거를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초급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급부 학생들이 그룹을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풀을 뽑고 한쪽에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 뽑은 풀을 한쪽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물을 떠다가 초급부 학생들한테 마시라고 주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런데 선생님도 아니고 중급부 아이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그늘에다가 앉게 한 다음에 한참을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또 따로 바쁘시긴 하셨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하고에서는 저 본 적이 없어요. 그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초급부 학생들을 옆에서 챙기는 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그 소풍으로 시코쿠 학교에 갔었을 때는 이제 저는 두 번째 만난 아이들인데, 1학년에 바로 들어온 학생 하나가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직 우리말이 서툴러서 잘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가서 만나니까 저한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우리 학교 생각하면, 그 조선학교 생각하면 시코쿠 학교가 제 머릿속에 제일 오래 남아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이미 이제 그때 1학년 학생이 벌써 4학년이 있더라고요. 예. 몽당연필 회원들한테는 시코쿠 학교가 굉장히 정말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몽당연필이 부흥되는데 시코쿠 학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민 형은 어떠세요? 자전거를 타고 뭐 홋카이도부터 구주까지 다니셨는데 60개가 넘는 학교를 다 가셨습니까? 다 갔습니다. 다 갔죠. 적어도 뭐 건물은 보았다. 뭐 학생은 못 본 적도 들어가지 있지만, 못한 학교가 있어서. 학생은 못 본 적도 있지만 뭐 건물은 다 보았는데, 저도 뭐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유치반이 있는 학교, 유치원이 있는 학교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학생 수도 줄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아무래도 유치반이 있는 학교들은 초급부가 초급생이 되었을 때도 우리말이 없는 학교에 비해서 1학년들의 우리말 실력이 뭐 월등하게 충분히 뭐 저희 남쪽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로 초1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부터 뭐 아무래도 학교에 인입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치반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더 학생 수도 좋고, 또 뭐 12년 고급부까지 있는 학교라면 초, 중, 고 12년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초급이나 중급이기 때문에 뭐 6년 내지 9년이 긴데, 유치반이 있는 학교는 거기에 플러스 3년 그렇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동무들 관계도 더 끈끈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것은 뭐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뭐 유치반 선생님이 이 아저씨는 우리 학교를 응원하는 아저씨예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뭐 아무런 마음 없이 저한테 와서 뭐 손잡고 뭐 점심 먹자요 막 이런 말들을 처음 보는 무섭게 생긴 시커먼 아저씨인데도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소개만 해주었을 뿐인데도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항상 뭐 저 안내도 그 친구들이 그 유치반 동무들이 막 해줄 정도로, 그래서 유치반이 또 우리 학교의 미래구나. 유치반 있는 학교가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나 단설 유치원들은 더 쭈름이나 쭈름이 그렇죠. 고쿠라 그렇죠. 이런 데도 더 기억이 나.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이 작년 2016년 10년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가면은 동포 잘 아는 동포가 있는 지역도 있고, 학교 선생님 아는 학교도 있을 거지만 막 그런 데는 가고 학교도 좀 안내해주고, 그 외에 갑자기 가서
갑자기 들어가고 구경이나 했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까? 있죠.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냐 뭐 그런. 뭐 이게 마음이 급해서 방금 사투리가 나왔는데 전라도 사투리 큰게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학부모랑 연결이 되어서 학교를 소개받은 적도 있고 교원이랑 연결이 되어서 학교를 소개받은 적도 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뒤에 통일기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를 끌고 교문 앞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학교를 뒤에 가서 뒤에서도 한번 보고 옆에서도 한번 보고 이쪽에서도 한번 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교실 교사 막 3층 창문이 열리면서 교원이 소리를 내죠. 저한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뭐 4층 교실에서 아이들이 또 부르기도 해요. 아이들이 불러. 그러면 뭐 남쪽에서 왔습니다 하고 뭐 같이 인사하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우연히 교원이 발견해서 뭐 들어가서 교원들한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저 이런 사람인데 학교를 좀 안내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뭐 나온 적도 있고 뭐 그리고 저 또 무작정 찾아갔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학교가 도쿄 구초급이에요. 구초급 도쿄 제 아사가야. 네, 아사가야. 못 들어가요. 네, 아사가에 찾아갔는데 교문이 닫히고 학생이고 교원이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날. 평일이었는데 저는 모르는 일본 휴일이었을 수 있는데 일본 휴일에 안 쉬잖아요 우리 학교는. 그래도 쉬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뭐 얼쩡거려도 아무도 없으니까 상대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사가에 있는 구초급은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교원들이 또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우리 학교를 가게 되면 아이들을 먼저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 뭐 이런 순으로 보게 되는데 교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교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조대를 졸업하면서 어떠한 각오로 학교에 오는가 또 있으면서 뭐 기숙사나 료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자기가 배운 과목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고급부 쌤이 유치반 주임을 하게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리고 아이 하나를 우리 학교에 아이 하나가 다니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원들이 뭐 전날 그 지역에 가서 자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온다거나 뭐 아이 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교원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새삼 느꼈고요. 또 그만큼 정규 학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남쪽에서는 우리 학교 조선학교를 뭐 대안학교, 뭐 일본에서도 그런 말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라고 하는 정규 학교가 아닌 그냥 자체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뭐 학교를 꾸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남쪽 사람들은 조선학교를 보고 있는데 제가 65개를 쭉 다녀보니까 완전히 정규 학교다. 이 학교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차례대로 가보면 진도가 똑같이 갑니다. 교과서 학습 교환이 있으니까 지도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한 3개쯤 지나가면 그 다음 과정을 하고 있고 또 통일시험 기간이 있죠. 통일시험 기간이 되면 다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어요. 뭐 교실마다 다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아니면 볼 수 없죠. 여기서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다음 장 가면 시험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학부별로 뭐 교원들 해당 교과 교원들 연구 모임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남쪽식으로 얘기하면은 교육감이 와서 하는 시범 수업 이런 것 형태로 공개 수업처럼 그 교과에서 특정한 학교 학년을 정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실험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일본 학교와 우리가 일본 학교와 차별받을 이유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교육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 봤을 때 정말 학교다 이건 그냥 뭐 자주학교나 대안학교가 아니라 정연한 체계가 있는 명확한 정규 학교라는 것을 또 새삼 느꼈어요. 귀중한 경험. 이제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서 조선학교를 만나고 뭐 그에 뭐 느낀 한국의 교육하고 조선학교 교육의 차이라든지 뭐 조선학교의 뭐 매력이라든지 뭐 느끼신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조선학교를 다 가보면서 이제 제가 학교 다녔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한 지가 아주 꽤 오래돼서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지금의 조선학교 모습이 조금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운동회가 열리는 날은 각 그 동네 전체가 다 잔치하는 날처럼 전부 다 모여서 제가 다녔던 학교도 시골의 아주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운동회가 열리는 날은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포함해서 뭐 친척들 전부 다 모이는 날이에요. 진짜 학교 운동장 이렇게 망국기 있죠. 그게 걸리고 지금 학교 풍경처럼 이렇게 가장자리에 천막을 다 치고 앉아서 거기서 점심 먹고 엄마 아빠들이 나가서 운동회 같이 달리고 뭐 줄다리기도 같이 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 기억이 있어요. 운동회를 했었던.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시절은 뭐랄까 되게 답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입시, 공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던 별로 공부는 안 했지만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우리 학교에 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 교원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관계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학생하고 교원 선생님과의 나누는 그런 따뜻함 이런 거를 느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가서 수업 받고 공부하고 밤 늦게 스쿨버스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온 기억? 그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풍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것도 주변에 몇몇 친구들하고만 가지고 있는 그 추억이 있지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교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 전체 뭐 우리 반 아이들끼리 그런 기억은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할 정도로 조선학교에 가서 보고 이런 학교가 왜 알려지지도 않고 또 일본 사회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의 큰아이가 고급부 3학년인데 학원 같은 것을 다니지 않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11시. 그러니까 뭐 소족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데 밤 11시에 집에 와요. 뭐 그게 일찍 오는 편이죠.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뭐 입시 학원을 뭐 3개, 4개씩 가면서 12시에 귀가를 하니까 그런 것과는 일단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한국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정체성, 뭐 자존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뭐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뭐 대학교 수강 신청을 뭐 엄마가 대신 해준다?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대학생인데 수강 신청을 자기가 못하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엄마가 해준다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뭐 그런 것을 키울 기회가 없으니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뭘 하고 싶은지에 뭘 하고 대한 싶은지를 꿈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소조도 안 하지 뭐 책을 따로 읽거나 동무들과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아까 미영쌤도 얘기했지만 초급부 고학년 때부터 고학년으로서 중급생이면 중급생으로 고급부면 조고생이면 조고생으로서 후배들을 챙기고 뭐 동무들을 데리고 뭔가를 스스로 학교에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거죠. 스스로 본인들이. 그러면 또 조선학교가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뭐 나는 조선민족이야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해결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런 동무들은 원래 그냥 조선 사람이니까 남쪽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데 하지만 뭐 동포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이 뭐 조선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그것만 딱 자기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좋은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장점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쪽에서는 없어진 공감하는 능력, 동무의 아픔이라든가 후배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그런 게 없어져요. 점점 나 하나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한 번에 30명 전원이나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옆에 아이가 어떤지는 안 보고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30명이 다 그렇게 살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집단주의가 있으니까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학교랑은 많이 다른 지점이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일본에서는 아다시피 뭐 고경사화에서 제외되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그러면 최근에는 고베 조고 학생들이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세간에서 그런 차별을 받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을 받고 그러면서 그 한국의 시민단체 속에서도 그런 것을 반대하고 그런 운동이 이 며칠 전에도 발발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한 움직임이라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라 할까 몽땅연필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그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단체들은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신 단체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조선 학교에 대해서 알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일단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일본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총련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한국 법상으로는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국가보안법상으로 접촉할 수 없는 그 단체이거나 학교인 거죠. 근데 이제 역사교육을 근현대사에서 역사교육을 잘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고 자란 세대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조선 학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선입견에 이미 반공교육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어른들에게 우리 학교나 조선 학교를 설명을 하려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에서 조선 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은 가장 그 뭐 눈에 띄거나 뭐 눈에 안 띄거나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문제 자체가 아이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학생들 그 어떤 이권 다툼을 하는 어른들이나 회사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그 공평하게 균등한 기회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너무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지능적이고 그 아주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차별을 하는 그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하시는 그 단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고베 그 조고생들이 공항에서 수학여행에서 받은 선물을 다 빼앗겼다는 그 뉴스를 듣고 나서 몽당연필에서도 이제 그 세관에서의 그런 행태, 일본 세관에서의 행태, 그리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물론 그 위에는 어떤 움직임이 또 있었겠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 있는 단체들도 다 같이 함께 힘을 한번 모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렸죠. 사실 이제 조고에서 있었던 일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디에 뉴스에 나오거나 이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날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과 그다음에 항의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알렸는데 아마 불과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모였다고요. 200개가 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실 그 문제는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이때 그 목소리를 같이 모아주셨던 분들이 보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굉장히 멀리서 살고 계시는 동포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죠. 뭐 캐나다, 뭐 미국, 그다음에 호주, 뭐 유럽 쪽에 사시는 동포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다못해 이런 종이에다가 응원의 메시지를 써서 페이스북으로나 아니면 메일로나 그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네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조선학교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 그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동포 어르신들이나 교원 선생님들, 엄마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래도 조금은 이 남쪽 고향 땅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남쪽 사람들이 동포들에게 뭐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고 정말 미안하고 뭐 고마운 마음으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남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도쿄 금요행동에 뭐 10여 차례 가는 시민 단체들도 있고 화요일 날 화요행동 하는 단체도 있고 금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몽당연필을 비롯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뭐 금요일에 맞춰서 자기 사는 곳에서 하시는 특히 농민회 같은 경우 농민회 같은 경우는 농민회 회원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밭에서 이렇게 밭일 하다가 그냥 1인실 이런 걸 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뭐 청주에서 평택에서 전주에서 이런 데에서 뭐 그런 모임들도 있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금을 한다거나 서명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는 뭐 한 번도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또 금방 마음을 모아주시기도 하고 뭐 저는 역시 보호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보호자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근데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아이에게 기대하는 건 자존감이 있는 아이, 당당한 아이, 착하지만 용기가 있는 아이, 이런 우리가 보면 흔히 인간성, 좋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조건이 우리 학교에 특히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우리 학교가
뭐 그런 아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고 뭐 걱정도 되시겠지만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고 뭐 학교는 적어도 뭐 동무들이 있고 교원들이 있고 뭐 학교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교에 보내는 것이 뭐 그런 좋은 아이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조건이다, 그런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우리 학교와 또 동포들과 또 남쪽에 있는 저희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좀 믿고 아이를 우리 학교에 한번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고 저희도 많이 응원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통일 조국을 남과 북과 일본을 이어줄 동아시아의 또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로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학교에 아이들 보내주셔서 고맙고 또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남쪽 사람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씨 셋째를 낳아서 조선학교에 보내야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뭐 제일동포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5세, 6세도 있다는 이야기를 네, 듣는데, 그렇죠. 네, 네. 6세까지도. 근데 아마 그 이제 1세나 2세 어르신들의 감각과는 좀 많이 다른 동포 우리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그 북과 남이 만나고 또 북과 미국도 만나고 약간 한반도가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무언가를 이어주려면 양쪽의 손을 잡아서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이 아닌가. 아마 다른 사람은 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남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서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는, 약간 저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엄청난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한반도에서도 좋은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바람이 북으로 남으로 또 일본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할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가 있고 또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우리 같이 손 잡고 그렇게 좋은 앞으로의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예. 이번에 효고에서 소통 콘서트도 보면서 어느 동포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너무 처음 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거기서 많이 힘을 얻고 동포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많이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서 그리고 뭐 남필은 남쪽 땅에서 이지만은 함께 네. 힘을 합쳐서 앞으로 좋은 세상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잘합시다. 마지막에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면 같이 불러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차를 타고 우리는 학교로 가요. 통학길이 멀